저희가 앞에서 내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루를 착각했네요. 모레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레 오전 10시에 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검찰에 출석하면 떠오르는 우병우 수석의 레이저 눈빛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족회사 작은 위험과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 지금 소환 조사를 받는 게 지난 11월에 검찰에 소환이 됐었고요. 지난 2월에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자, 이제 모레 세 번째 조사를 드디어 받습니다. 혐의는 뭐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서너 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혐의 중에 과연 우병우 수석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러면 발부가 될까요? 박영수 특검이 이번에는 확실히 될 거다 뭐 이런 100%라는 얘기도 예, 본인이 썼어요. 물러났지만 지금 나온 걸 봐서 글쎄요. 저게 거의가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면은 어떤 그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지시가 먹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공무원이 강압을 받은 그 공무원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다 지금 공무원들이랑 파견 검사 이런 사람들하고 얽혀 있는 게 민정수석실의 업무기 때문에 네네. 그걸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거 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뭔가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던지고 간 건지 아니면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런 말씀을 던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참 그 수석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청와대에서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뭐 그 구속 여부를 떠나서 사법적인 처리 여부를 떠나서 정말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아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행태를 보여준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지금은 비관적입니다. 네. 자, 비관적으로 보신다는 이 변호사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안종범 전 수석하고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상금 부회장에게 대응 문건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이 차 교수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이제 검찰이 46명에 걸친 사람들을 일일이 소환해서 조사한 부분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저 부분도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응 문건을 줬다고 한다면 사실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K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의 그 강제 모금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강제 모금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라고 했냐면 불법적으로 유용한 거 없다.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언을 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안종범 전 그 수석의 그런 그 재단 모금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강제성이라든지 또 뇌물 혐의 이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알고 아마 적극적으로 조언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추가 증거 자료들을 아마 확보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제2기 특수수사본 체제가 들어서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은 당시 그 2기가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가로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우병우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관들이 다 검찰로 복귀하고 난 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지금 청와대를 떠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아마 자발적으로 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죠.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직의 명운이 지금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다 보도돼서 알고 있지만 이 지금 우병우 수석과 이 검찰 수뇌부간의 여러 가지 사전, 그 통화에서 비롯된 커넥션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검찰이 확실하게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병우 이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저는 아주 촘촘하게 그물을 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 방금도 저희가 일부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병우 사단이라고까지 불리는 검찰 내 인맥이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면서 저런 창정관들의 복귀까지도 해서, 과연 이번에
할 수 있느냐. 아까 뭐 비관적으로 좀 보신단 말 하면서 새삼 김수남 검찰총장의 법불악위가 생각나네요. 박 전 대통령 임명권자를 역대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검찰의 명예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까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김순환 검찰총장은요, 뭐가 있으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뭐 구속 그 이상의 거라도 하려는 그 의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의지는 분명해요. 의지는 있다. 검찰 네. 수뇌부에 우병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그 의지는 분명한데 네. 문제는 그 의지만 갖고 뭐가 안 되잖아요. 문제입니까? 뭐 증거, 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일 한 말 중에 부적절한 말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다. 이 말은요, 좀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 본인들이 못했잖아요. 본인들이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검찰로 송부하면서 터는 과정에서 손을 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좀 불명예스러운 포인트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본인들이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뭐 만들어서 검찰로 넘겨주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의지는 분명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인터넷 일각에서는 저 읽어보니까 저 표현이 아우들아 형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맡아라 이런 표현이라고들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특검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검찰 수뇌부를 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검찰 수뇌부를 못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권력이 있었을 때 우병우 수석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 공백기에 우병우 수석을 이제 엮으려고 하는데 네. 그 엮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주 사소한 조족지혈 같은 그 혐의를 가지고 지금 그 기소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거는 거죠. 아니죠. 네. 명확하게 그 이 문제를 제대로 들려고 하면 검찰총장부터 끊임없이 우병우 수석과 전화했던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옷을 벗고 그리고 수사 대상에 올라야죠. 검찰 조직 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검찰이 지금 정말 자신의 이 살을 도려내고 뼈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냐, 뼈를 지키고 살을 도려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에 기로에 섰다. 검찰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후에 정권 교체기에 엄청난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표현 육참골단이라고 해서 유명해진 말인데 양 이사장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올해는 좀 제대로 국민들 앞에 검찰의 참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기대를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